잘 왔잖니. 결혼하면 합가해서 부모로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 그게 어렵니? 부모처럼 여기라는데 너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걸 알면 좋지 않겠니?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아로 자랐고 친부모님을 거의 20년 동안 기다렸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 남편의 시댁을 부모처럼 모시고 싶었던 마음으로 무리해서 잘해드린 것뿐이었는데 그 마음이 짓밟힌 느낌이었달까요? 그냥 저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합가는 물론 요구하실 수 있지만 제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부분도 당황스러웠고 제가 합가라는 제안을 거절하자 얼굴색이 바뀌면서 부모 없이 자랐다고 말하는 그 말투가 불편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합가를 강제로 요구하셨고 말도 점점 심해지시기 시작했어요. 이에 저는 거절하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 되었죠.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뒤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아서 저는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합가를 안 한다는 말이니?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너가 한다고 하면 그래도 생각해본다고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예단을 받기나 하니 내가 뭐 얻을 게 있기라 하니?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 안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결혼하기 힘들다. 너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데 요새 시엄마들 얼마나 무서운데 나라서 널 받아주는 거다. 와서 집안일도 배우고 내가 하라는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정도 쌓고 그렇게 지내자. 더 이상 말 안 하마? 네? 그럼 세상 고아들은 예단도 집도 못 해가니까 시집장가 다 못 살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는데요. 그 세월을 모조리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오늘 마음이 참 아프네요. 그리고 저 어머님이 해달라고 갑자기 하시는 것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어머님께 가서 다 해드렸고 도와드렸어요. 제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당연시 여기시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요. 솔직히 편하게 언제든지 절 이용하시려고 합가를 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무슨 이용을 했다고 하니? 너 무슨 돈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가져오는 돈 너 그냥 쓰겠다는 거잖아. 자주도 보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널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너가 우리 집안에 도움될 일은 없다고 하더라. 상황 돌아가는 판국을 보니 내 팔자도 며느리 덕볼 팔자도 아니네. 너가 들어올 건 또 뭐니? 내가 여태까지 아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가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으면 너도 하는 게 있어야지. 그게 부인의 도리고 며느리의 도리다. 저는 예의 바르게 있는 그대로 천천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한 번도 보지 않은 저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생각이 나던죠. 저희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이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셨을까요? 정말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한 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해왔어요. 인생에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정말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합가를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치욕스러운 말을 듣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또 제가 돈이 없고 남편 돈만 흥청망청 쓴다니요. 저 또래 친구들보다 돈을 몇 배나 더 많이 모아놨고 수입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남자친구보다 많이 버는 것을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왈가왈부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수입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고요. 물론 남자친구 자체로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평소 쉽게 흥분하지 않는 성격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참 상처가 많이 되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녹음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죠. 아무리 차별을 받았고 부모로 생각을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인데 남자친구가 팔은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제 모든 말을 안 믿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한 장치일 수도 있고요.
그날은 어른과 입씨름해서 뭐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는 집에 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와 이 결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날 어머님의 말씀으로 제 인생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제가 앞으로 또 제안하시는 것을 거절한다면 부모님 없다는 이유로 어떤 폭언을 듣게 될지 무섭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담긴 녹음을 집에 와서 천천히 되새겨보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초반에는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울고 본 적도 없는 엄마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슬픈 감정 또한 무덤덤해지더군요. 제가 제일 빠르게 잘하는 거였어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지만 조금 더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좋은 시기에 딱 말하고 싶었거든요. 한편으로 어머님 때문에 파혼을 한다고 말하면 남자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기도 해서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 혼자 남자친구와 거리를 두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형을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은지야, 우리 형이 좀 만나고 싶다는데 이번 주말 시간 되나? 아주버님이 만나자고 하셨어? 응,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네. 형수님도 나온다고 하고. 조금 불편한 자리이긴 한데 다음에 만나뵈면 안 될까? 요새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도 부탁 좀 할게. 몇 번 내가 미루고 또 미뤘던 거라서 잠깐이면 돼. 자리도 너가 일하는 학원 주변으로 잡았어. 그럼 잠깐이야? 조금 아직은 부담이 되어서 그래. 미안. 아니야, 이해해. 그렇게 저는 부담스러워서 피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형과 그리고 형님 될 뻔했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관계가 더욱 진전되는 건 싫었지만 계속 미룰 수 없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첫인상은 되게 사나운 인상들이었어요. 뭔가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곤란하기도 했죠. 은지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저는 민석이 형 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대충 민석이한테 얘기 듣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일타 강사시던데요. 수입도 좋으시겠어요? 네? 뭐 수입은 그저 그래요. 학원 좋은 일 하는 거지 저 좋은 일 하는 건가요 뭐. 그래도 와이프가 능력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저희 와이프도 작은 카페 하나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옮기려고 상가를 보고 있긴 한데 옮기고 나면 다음에 그쪽에 한번 놀러 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아, 그러시구나. 또 가게 자리 알아보는 게 만만치가 않죠? 나중에 한번 들릴게요. 부담스러우셨을 거 알고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뵙자 해서요. 저희가 조금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지만 오래 사시기는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놀라실까봐 조심스럽네요. 네네. 대충 듣긴 했는데 저도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심각하시다 하시니 좀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 뭐 좀 적어왔는데. 그렇게 저는 그 종이를 살펴보고 입을 떡 벌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되게 많은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라는 각서였죠. 잘 살펴보니 어머님 아버님은 건물이 한 채 있으셨고 대부분을 남자친구의 형네 부부가 가져간다는 내용까지 모조리 다 적혀 있었어요. 이 각서를 딱 보니 얼마나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만만하게 생각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한테 이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각서를 보자마자 남자친구는 벌떡 일어나서 말하더군요. 형,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인사하고 싶다며. 부모님을 모시라는 각서를 쓰라고?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유학을 다녀오기로 했어? 자취비용을 받기를 했어? 용돈을 받기를 했어? 나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컸고 여태까지 폭언까지 들으면서 살아왔고 나는 남의 자식이라는 소리도 들어봤어. 근데 뭐?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고 단물 빠지니까 버리게? 진짜 형은 사람도 아니다. 형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네요. 은지야, 가자. 이 말 다 들을 필요도 없다. 형이 얻을 거 다 얻고 살아왔으면 형이 모시는 게 맞지.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가방을 두고 나왔다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형과 형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저는 듣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바로 동영상을 찍기로 했죠. 여보, 걱정하지 마. 동생?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 평생을 부모 밑에서 내 밑에서 살았는데 쥐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엄마 아빠 건물 받고 우린 그냥 외국 가서 살면 돼. 그럼 민성이가 지 부모 버릴까? 아무리 욕먹고 받은 거 없이 살았어도 부모는 부모야. 지가 뭐 어쩔 건데. 아픈 사람을 버리기라도 할 거야? 그리고 제 은지라는 여자애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아. 예상 수입 엄마한테 말해주고 돈까지 빼내라고 하자. 예단 비용 중간에서 우리가 먹던 잡은 되지. 아, 일이 너무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걱정하지 마, 절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형네 부부는 각서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게 되자 건물을 받고 나서 팔아버리고는 외국에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론은 아픈 부모를 저희에게 버리겠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제 돈까지 예단 비용을 명목으로 탐내고 있다니. 물론 부모님 모실 수 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되고 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그날 바로 이별을 고하기로 하죠. 그런 집안하고는 엮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나와서 남자친구한테 내일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얘기했죠. 남자친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고 저는 집으로 가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생각했고 그렇게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죠. 민서가, 이렇게 내가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야. 은지야, 왜 그래 무섭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싫어졌어? 어? 민서가, 난 너가 참 안쓰러워.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온 건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 우선 이 녹음들을 좀 들어볼래? 첫 번째 거는 엄마가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너 형네 부부가 어제 했던 말이야. 내가 가방 놓고 와서 잠시 들어갔을 때 있지? 그때 둘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남자친구는 듣더니 할 말을 잃은 채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군요. 제 마음도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한 번 만나 뵈었던 이후로 계속 전화와서 어디 데려다 달라, 모임 데려다 달라, 거기 친구들 어디 좀 데려다 달라 해달라는 거 나 다 해드렸어. 부모 없이 자라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느끼고 싶었을 수도 있고 잘해드리고 싶었거든. 나 나름대로 점수도 따고 싶었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부모 없으니 부모 모신다고 생각해라. 부모 없는 애는 시집가기도 힘든데 내가 감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할 말이 없더라. 그리고 형네 부부는 더 가관이었고 아픈 부모님 우리한테 떠넘길 생각하고 있었잖아. 재산도 다 빼내고 더 최악인 건 내 돈까지 노리고 있었고. 민서가, 너 정말 주의 조심해야겠어. 은지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 이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난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중간에서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 정말 부모고 형제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제일 화나는 건 그런 말을 너가 듣게 만든 거야. 내가 평생 너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민서가, 정말 미안한데 나 평생을 상처받고 살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하자.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인데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나도 정리하기 너무 힘들었어. 뭐? 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태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오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던 건 너뿐이었어. 내가 너의 상처까지 다 보듬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너한테도 상처를 주고 있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너가 해줄 건 없어. 그냥 주변 끊고 혼자 잘 살아.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야 너가 행복할 것 같아. 갑자기 남자친구는 눈물을 참지 못하더니 자기 집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함께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꼭 사과라도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끌고 가더군요. 어머니, 저 다 들었어요. 은지 부려먹으니까 좋으셨어요? 이쪽 저쪽 데리고 다니면서 시녀 시키니까 좋으셨어요? 뭔 소리냐? 지가 좋다고 해서 한 거지. 고아라서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겠니 다? 그놈의 고아 소리 좀 그만하실 수 없어요? 반성이라는 걸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좀 아시라고요. 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큰 소리냐?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하는 꼬라지 악어는 남의 아들이었으면 좋겠구만. 당신들, 아니 당신, 너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 전에도 깽판 놓더니 이번에도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나야말로 당신들 같은 부모 필요 없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들 같은 부모를 둘 바에는 그냥 고아가 나아. 알아? 요즘 같았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일들이 한두 개야?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밥도 버겁게 먹는다면서 바람 쌩쌩 부는데 속옷바람으로 쫓아내질 않나. 형이 훔친 과일을 나한테 디밀고는 내가 죽어도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랬다면서 회초리로 피멍들게 때리고 헉하면 술, 담배 심부름시키질 않나. 기분 안 좋다고 영문도 모르는 나를 때리질 않나. 내 카드로 사채나 쓰게 만들고 매일 나 벼랑 끝까지 내몰았잖아. 내가 얼마나 이 악물고 살아왔는지 알아? 남자친구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상처와 감정의 골이 정말 깊을 만하더군요. 들으면서 저 또한 남자친구의 처절한 모습에 눈물이 흐를 정도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님은 죄책감 없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하더군요. 야, 그러든 말든 증거 있니? 너 어렸을 때 피멍 남아있니? 누가 알아주니? 난 그냥 네 형만이 있으면 된다.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있으면 되지.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앉아있어? 너 술 먹었냐? 증거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갑자기 형의 말을 녹음했던 게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아프니까 재산 다 빼먹고 버릴 거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어머님은 그제서야 충격을 심하게 받으신 듯 싶었어요. 네 형이, 아니 우리 장남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은지 너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거지? 어머님, 동영상이잖아요. 똑똑히 보세요. 그렇게 아꼈던 당신 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더니 쓰러지려 하셨고 남자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이제 저희는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닙니다. 저와 은지 아무도 찾지 마시고 부모 대접 받으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장남한테 효도 받으세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자리를 떴고 저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며 결혼을 해주겠냐고 말을 했어요. 큰 용기를 내어준 남자친구에게 고맙기도 했고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그가 안쓰럽기도 했죠. 사실 남자친구의 가족들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던 거라서 저는 남자친구와 다시 잘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부모님 그리고 형과 연락을 끊었고 저는 그를 믿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는 알콩달콩 서로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신혼부부였고 서로 상처가 많은 만큼 많은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전화와서 제 건물에 새롭게 카페를 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만나러 나간 자리에는 바로 제 형님이 될 뻔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가 여기 왜? 너가 이 건물 주인이었어? 네, 전데요. 설마 제 건물에 카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돈 많이 벌었나 보네. 건물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좀 싸게 월세도 받으면 되겠네. 시부모님 모실 능력도 충분해 보이고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게 칼배드 끝나니? 너도 행동 똑바로 정해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줌마, 저랑 무슨 관계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월세를 싸게 받긴 받을 생각 없고요. 모실 생각도 없어요.
아줌마는 잘못이세요. 저희는 아예 연 끊었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건물 받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두고 난 뒤에 모든 일이 일단락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될 뻔한 분이었어요. 들어보니 형네 부부가 건물을 먼저 달라고 해서 증여를 했는데 시세 차익을 보고 나서 다 팔고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곳에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기에 크게 휘말려서 그 돈을 다 잃고는 도와달라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하자 아버님과 둘이 장남 너에게 버림을 받았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려는 전화였어요. 건물이 있지 않냐면서요? 전 전화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아서 짜릿하더군요. 저희를 이용하려고 했던 남편네 부모님 그리고 형네 부부까지 모조리 망해서 저희에게 전화가 오게 된 거니까요.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말을 전했더니 아주 잘 됐다고 말을 꺼내지도 말라면서 화를 냈고 저희는 그렇게 그들을 무시한 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멋진 아들을 가진 워킹맘이 되었고 남편과도 사이가 너무 좋은 행복한 부부랍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으로서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고 남편도 승진을 하며 더욱 저희는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게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저는 제 꿈을 이렇게 다 이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연에서 보실 수 있으셨겠지만 저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걸요. 여기까지 제 사연이었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은 꼭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없어 이혼이 더 쉬웠던 30대 돌싱이에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예요. 결혼해도 신혼을 즐기다 몇 년 뒤에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인구 절벽이다 너무 애를 안 낳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만 사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애를 못 낳으면 여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병원에서 남편이 원인이라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이꼴 저꼴 보기 싫어 이혼하려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았던 시어머님. 정말 인생 독박 쓸 뻔했는데 빠져나왔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순탄하지 않았던 과정 덕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독한 년이라는데 전 사실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듣고 판단해주세요. 정말 제가 독한 건지 아닌지 말이에요. 예, 너 혹시 피 많은 거 아니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요즘 애들 그렇다잖니. 그거 아니면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애가 없는 게 말이 되니? 너네 같이 자는 건 맞아? 아니 젊은 남녀가 애가 들어서도 진작 들어섰어야지. 이렇게 깜깜 소식이 없으니 애 소식 기다리다 제명에 못 살겠다 애미야. 너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다. 여자가 20대 넘어가면 애 가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괜히 나중에 낳는다고 피임하다가 뒤늦게 더 고생하지 말고 노력해라. 알았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임신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임신 소식 있는 거냐고 압박을 주셨지만 이렇게 부부관계까지 대놓고 말씀하신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예 작정하셨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안부도 묻기 전에 당신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피임하는 건 아닌지 제대로 잠자리는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간혹 예전에 사랑과 전쟁 같은 시집살이 호되게 시키는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말이거든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막장 시어머님이 여기 있더라고요. 업무를 하다 울리는 전화를 받았고 그게 시어머님이었을 뿐이었죠.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훅 하고 엎었고 제대로 맞았어요. 정신이 아득해졌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혹시 누가 들었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라도 있어서 눈이라도 마주쳤다면 뭐라고 대꾸하지 싶을 정도로 민망했어요. 부부 사이에 이런 친한 친구여도 전 말하기 부끄러운 상황이라 생각해요. 제가 좀 고지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들으니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예, 시연아,
내 말 듣고 있니? 너 내가 하는 말 사실이라 아무 대꾸도 못하는 거구나. 그렇지? 너네 같이 자기는 하니? 혜민이 항상 왕성할 때라 들어서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 너 병원은 다니는 거 맞아? 아, 왜 대꾸를 안 해? 답답하게. 너 미연이 알지? 우리 라인 7층에 사는 집 둘째 딸. 올 초 결혼했는데 허니문 베이비 들어서서 벌써 4개월이란다. 그러면서 그 옆에 내가 우리는 소식 없냐고 묻는데 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시연아, 시연아,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네, 어머님, 듣고 있어요. 대답하기 민망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미연 씨 알죠? 임신했으면 축하할 일이죠. 저희 아직 소식 없다고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생기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미연이 임신한 거 축하할 일이지. 그런데 그 옆에 내가 너네 결혼한 지 꽤 된 거 아니냐고. 혹시 불임이냐고 그러는데 내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게 할 소리니? 싸울 뻔했다니까.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속은 좀 풀린다. 안 가는 거 아니고 때 되면 생긴다는 거 보니 부부관계는 잘하고 있는가 보구나. 알았다. 아직도 신혼이네. 이따 퇴근하고 집에 잠깐 들려라. 줄 게 있으니 꼭 와야 해. 알았지? 시어머님이 전화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7층 동네 주민이 있거든요. 비슷한 연령대라 더 빠르게 친해지셨죠. 부모님 연배도 비슷하시고 자식들 나이도 비슷해 공감대가 많았어요. 그 집 둘째 딸을 며느리 삼는다고 농담처럼 주고받았다는 소리를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를 리 없죠. 부모님들 마음과 다르게 당사자들은 대면대면 관심 없어서 엎어졌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던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시고 저에게 7층 집 둘째 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올봄 결혼하고 임신했다고 자랑차 우셨는데 저희 부부를 걸고 넘어지셨다고 엄청 분해하셨어요.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면 부부관계는 잘하고 있는지 불임은 아닌지, 산부인과는 잘 다니고 있는지 두 분이 저와 제 남편을 도마 위에 올리고 아주 잘근잘근 씹어 드셨더라고요.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부부 사이 일을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하는 법이니 제가 뭐 대단하다고 그게 싫다고 하겠어요. 다만 저 없는 곳에서 하셨으면 저에게 말을 마셨어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전화로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대시면서 제 걱정하는 척 부부 일을 거로라니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둘러 말했어요. 때가 되면 생길 테니 걱정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이상한 결론을 내셨습니다. 부부관계 잘하고 있다는 소리구나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시어머님이지만 정말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퇴근하고 꼭 집에 들리라고 덧붙이셨죠. 지금 이대로의 분위기라면 가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이미 기분도 별로라 안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이 그럴 거라는 걸 아셨는지 꼭 들리라는 말씀을 하셔서 마지못해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시어머님 댁에 들렸습니다. 시연이 왔니? 오느라 수고했다. 저녁은? 시간이 애매한데 먹고 온 거니? 안 먹고 왔으면 간단하게 차려줄게. 밥 먹고. 네, 먹고 왔어요. 와서 먹으면 시간 애매할 것 같아서 일찍 마무리하고 회사 앞에서 간단하게 김밥이랑 떡볶이 먹었어요. 안 차려주셔도 돼요. 아이고, 그냥 집에 와서 먹지 그랬어. 너 오면 주려고 반찬도 몇 개 새로 만들었는데 갈 때 가져가라. 너 그렇게 간단하게 김밥 떡볶이 이런 거 먹으면 애 안 생긴다. 다 여자 밭이 좋아야 씨가 들어와도 안착이 잘 되는 법이야. 그렇게 간편한 음식들만 먹으면 몸이 좋아지겠니? 애가 안 들어서는 이유가 다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그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앞으로는 밖에서 사 먹어도 찌개랑 밑반찬 잘 나오는 곳에서 한 끼 든든하게 먹어.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피로 가고 살로 가는 거야. 혜민이 튼튼하고 건강한 게 다른 데서 나오는 줄 아니? 내가 키울 때 먹는 거 하나 신경 써서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서 그래.
내 말 알아들었지? 여자가 잘 먹어야 씨가 들어왔을 때 착하고 한잔 잘 시킬 수 있는 거야. 역시 가지 말걸.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전화로 뭐 좋은 소리 들었다고 갔을까 하는 후회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들었거든요. 밥 차려준다고 반갑게 맞을 때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제가 좋은 음식을 잘 차려 먹고 다니지 못해서 여자 밭이 안 좋다는 소리를 면상에서 들으려 온 게 아닌데 씁쓸하고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시어머님도 읽으셨는지 급하게 말을 마무리하셨어요.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알 테니 그만 마무리한다는 형식이었죠. 암요,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 기분도 안 좋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해도 저에게 득될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슴지 않게 부부관계를 거론하시는데 이야기를 꺼내보았자 수위 높은 이야기에 제가 밀리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 시어머님 앞에서 대놓고 할 정도로 면상이 두껍지 못하거든요. 물론 사연을 전하는 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혹시 어머님과 못하는데 전 세계로 나가는 이 방송에 이렇게 사연을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변명을 살짝 덧붙이게 되네요. 이건 그래도 익명이라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나무 숲에 임금님 욕하는 기분으로 사연을 보내요. 그러니 제 욕이 아닌 시어머님 욕으로 제 답답한 마음 풀어주세요. 아셨죠? 내가 오라고 한 건 여기 이거. 오늘부터 자는 베개 밑에 넣고 자. 파란 주머니는 태민이 베개 밑에 넣고 빨간 주머니는 네 베개 밑에 넣으면 돼. 알았지? 이게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참말 말고 이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이게 뭔데요? 혹시 부적 같은 거예요? 어머님 점집 다녀오셨어요? 점집 다녀온 건 맞는데 부적 아니야. 괜히 알려고 하지 말고 비싼 돈 주고 받아온 거니까 그냥 베개 밑에 넣어둬. 아무렴 너희 좋으라고 하지 뭐 나쁘라고 하겠니? 그럼 뭔데요? 팬티? 시어머님이 자는 베개 밑에 넣어두라고 웬 주머니를 2개 주셨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었죠. 저와 남편 베개 밑에 넣으라고 식상을 전해주셨는데 뉘앙스가 왠지 점집에 다녀오신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적이냐고 물었죠. 점집을 다녀오셨다고 순순히 대답하시면서 부적은 아니라고 말하니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님과 말을 하던 도중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웬 천이 나와 뭐지 하고 꺼내는데 세상에 팬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마음에 제 표정이 한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뻔히 보나마나 어디서 애 잘 낳는 여자 팬티, 정력 좋은 남자 팬티를 가져오신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제 나이 먹도록 세상 헛산 거 아니니 여기저기서 들은 말들이 딱 봐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았죠. 더 이상 묻기도 싫었습니다. 물론들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받아가서 구석에 처박아 두면 되니 대꾸도 안 하고 가지고 시어머님 집을 빠르게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 앞에 있으면 정말 시어머님한테 제가 좋은 소리 못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 갈게요. 예, 벌써 가게? 아니 오자마자 가는 건 뭐니? 아직 할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는데. 할 이야기요? 이거 주려고 저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빨리 해주세요. 저 내일 당직이라 일찍 출근해야 돼요. 아니 그게 너네 잠자리 할 때 말이야. 그게 다 사주마다 좋은 시간이 있대. 너랑 태민이 넣어보니까 11시에서 1시 사이가 그렇게 좋다더라. 부모랑 자식 사이도 사주로 연결되는데 그 시간에 해야 너네한테 좋은 아이가 생긴대. 그리고 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좋대. 남자가 아래서 위로 쏘아 올려줘야 아기씨가 밭에 잘 정착한다고. 그게 아이 잘 낳는 비법이래. 남자가 위로 올라가면 힘써서 씨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자주 못하니 임신 확률도 떨어진다고. 어렵지 않지? 시간도 잠들기 전이니까 잊지 않을 거고 네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틈나는 대로 그렇게 해봐. 너네 벌써 결혼하고 3년이야. 네 나이도 있는데 미룬다고 다가 아니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알았지? 그리고 또 누가 아니? 진짜 꽉 하고 아기가 들어설지? 순간 대꾸할 말도 찾지 못한 채
가보겠다고 말하고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만 하지 않나요? 그것도 친한 친구여도 상대방에 따라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한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시어머님께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싶었어요. 시어머님 집에서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은 가라앉을 줄 몰랐거든요.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등신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나온 게 억울했어요.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냐고 확 쏘아붙이고 문이라도 쾅 닫고 나올 거라는 아쉬움이 그제서야 들었죠. 진짜 사연을 적으면서 그때 그 기분이 떠오르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이야기 서슴없이 하는 시어머님 내공이 장난이 아니라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대꾸할 엄도 못 내는 게 당연했지 하는 생각도 이제서야 드네요. 당신 언제까지 숨길 거야?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더 이상은 당신 방패막 못 해주겠어. 당신 어머님 애 가지든 말든 관심 없으시다며. 근데 그거 어머님 생각 아니고 당신 생각 같은데? 그냥 당신이 당신 때문에 아이 못 갖는 거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 같아. 나도 웬만하면 그러라니 넘어가려 했는데 나 못하겠다. 당신 어머니 선 넘기 시작했어. 뭘 우리 엄마가 선 넘었다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엄마한테 나 때문에 아이 못 낳는다 소리해. 당신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그리고 대법원 아이 못 낳으면 여자가 잘못된 줄 알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 괜히 오래 알고 지내던 칠창 아줌마 그런 소리 하니까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시샘하는 것 뿐이야. 이것만 지나면 아무 말씀 안 하실 텐데 그걸로 괜히 긁어부스럼 낼 필요 없잖아. 안 그래? 나중에 또 뭐라고 하면 그때 생각해보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분명 더는 어머님 선 넘는 거 못 받아준다고 말했다. 어머님이 이거 당신 베개 밑에 넣으래. 전했으니까 넣어도 나는 못해. 그거 뭔 줄 알아? 정력 좋은 남자 팬티래. 정력이 문제가 아닌데 어머님은 당신 정력 의심하시네? 그리고 그거 알아? 내가 당신 위해서 하래. 11시에서 1시 시간에. 잠들기 전이라 딱 좋을 거래. 그게 말이 돼? 내가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님한테 들어야 해? 그리고 어머님 자꾸 밭이 어쩌고 씨가 어쩌고 그러시는데 내가 농부야? 진짜 또 한 번 그런 소리 하시면 나 못 참아.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남편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한 말을 못 믿겠대요. 그런 말을 하실 분이라는 게 아니죠. 세상의 아들들 중 대부분은 당신 엄마를 참 모른다는 말을 하던데 그 반푼이가 여기 있었더라고요. 어이없어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아무렴 지어내도 이런 말을 지어낸다고 생각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이를 못 낳는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를 갖고 싶은데 생기지 않아 같이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불임이 되는 원인이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같이 노력해보자는 의미로 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를 꼭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당연한 수순으로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을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남편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결혼생활 자체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그대로 살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이 크게 보채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제 뜻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물론 세상에 내 자식이 없다는 건 슬플 수 있겠지만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봉사를 하며 베풀고 살면 된다는 생각도 했어요. 여유가 된다면 입양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단 하나 걸리는 건 임신이 못 되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남편이기에 그 사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사이에 아이 낳는 거 합의를 봤다면 부모님들도 결국 받아들이실 텐데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걱정 끼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도 크게 상관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진 지금도 여전히 말 못하겠다고 고집 피우더라고요. 전 또 한 번 시어머님의 선을 넘으시면 그땐 이야기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못 믿는 눈치였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손주를 바란다면 이제 시작일 텐데 그 폭언을 들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도 한 명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 결혼은 유지하고 싶어 수긍하고 받아들였어요. 저 역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오인받고 수모를 참으며 지낼 이유는 없던 거니까요. 시연아, 지난번에 왜 내가 말했던 대로 11시에서 1시 사이에 네가 위로 올라가는 거 맞지? 그렇게 하고 있지? 일주일은 못해도 2, 3일에 한 번은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말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니 내 궁금해서 그래. 마지막으로 산부인과에 언제 갔니? 내가 궁금해서 참고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처음 본 데가 하도 용하다는 데라. 소식이 올 때가 지났는데 답이 없으니 혹시 임신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거 아닐까 조바심도 나고 그러네. 보통 3개월이면 소식 온다는데 6개월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니 오죽 답답하면 이 시애미가 보채겠니. 7층 둘째 딸은 출산을 오늘 내일 한다는데 너네는 아무 소식 없으니 답답하다 얘.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래. 너 산부인과 검진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거 맞지? 애기 밭은 건강하다는 거지? 아이 대체 왜 애가 안 들어서는지? 요즘은 김밥에 떡볶이 먹고 다니는 거 아니지? 왜 항상 시어머님은 저의 예상을 빗나갈까요? 지난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칼을 갈았는데 정말 6개월 동안 아무 언질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편 말처럼 그랬나 보다 싶었어요. 시샘 나서 괜히 저에게 한 소리 하셨구나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으셔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용하다는 점집에 비싼 돈 주고 팬티도 얻어오고 비법도 알아왔으니 손주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건강한 건 맞는지 물으셨죠. 정확히는 제 밭이 좋은지에 관한 거였지만 말이에요. 더 이상 참아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시작이 그랬으면 그 끝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임신이죠.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 어머님은 또 선을 넘으시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허황된 꿈을 꾸게 해드리는 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 고문. 어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희망 고문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밭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만 어쩌시려고 저만 잡으세요?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해가 잘 들어도 씨가 말라 비틀어져서 발할 기능조차 없으면 100만 개를 뿌려도 싹 안 트는 거 모르세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태민 씨가 문제예요. 어머님 아이에 관해 그동안 별 말씀 안 하시고 태민 씨도 자기 문제로 아이 못 갖는 거 어머니 걱정하신다고 말하기 싫어해서 그동안 말씀 못 드렸어요. 백날 그 시간에 하고 제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씨가 없는데 무슨 임신이에요? 뭐? 씨가 없다고?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씨가 말라 비떨어지다니. 태민이가 문제라니? 우리 태민이가 얼마나 건강한데 너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니? 태민이가 어릴 때부터 동네 골목대장에 키나 덩치나 힘이나 운동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애야. 그건 너도 잘 알잖니. 그렇게 잘난 우리 아들이 문제일 리 없어. 너 괜히 애 갖기 싫으니 괜히 애 먼 사람 붙잡고 핑계대는 거 아니야? 같이 좋아봐라. 씨 한 개만 뿌려도 큰 나무가 되는 거지. 네가 그렇게 맨날 김밥에 떡볶이 그런 거나 먹고 다니니까 밭이 안 좋아 이런 거야. 우리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 문제로 핑계대지 말고 아이도 못 가질 거면 이혼해. 그래도 태민이가 좋다고 함께 살고 싶다 해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주고 그래도 품어주겠다고 비싼 돈 들여서 비법도 알아오고 그랬는데 아주 호강이 겨웠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임신을 못하는 이유는 제 건강 자궁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 씨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뜻을 오해해도 한참을 오해했더라고요. 같이 건강하면 씨 하나가 있어도 큰 나무로 키운다는데 어머님은 씨가 없다는 말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씨도 받을 수 없는데 무슨 수로 키운다는 건지.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은 무정자증이에요. 불임으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에 가면 다양한 검사를 하거든요. 여자의 자궁이 문제인지 남자의 정자가 문제인지 다방면에 체크를 하죠. 저는 건강하대요. 나이에 비해 자궁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나의 씨라도 있었다면 시험관이라도 해서 얼마든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겠죠. 저는 건강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자가 한 마리도 없대요.
물론 드물었지만 무정자증이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 시험관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대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건강하니까요. 나중에 시간이나 조금의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시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는 1%의 방법이 있으면 힘들어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둘이 병원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요즘 들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랬겠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임신을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소식을 얼마나 편안히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알 리 없는 시어머님은 끝까지 당신 아들은 아무 잘못 없다며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혼하라고 먼저 큰 소리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 전까진 그래도 제가 아이를 막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였으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을 넘기 시작하는 시어머님과 그런 시어머님 이야기를 전했는데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절 방패막으로 삼는 남편. 제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전 합의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폭탄을 시어머님께 터뜨리니 그 여파는 자연스레 남편까지 전달되었거든요. 휘어잡고 뒤흔드니 남편도 더 이상 숨기지 못했어요. 결국 숨기고 숨겼던 임신이 안 된 이유가 밝혀지며 위태로웠던 결혼 생활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무정자증 하나가 이혼 사유가 되진 못했어요. 단 하나의 이유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푸근에 가까운 말들은 충분히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방패막이가 돼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 방패막이 삼았던 남편의 대처도 증거로 충분했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서로의 합의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4주 후에 다시 만나. 그런데 당신 요즘 살이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왜? 나를 방패막이로 쓰다가 내가 사라진다니까 뭔가 서운해? 연애까지 내가 당신 5년 넘게 알았어도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살이 쫙 빠진 적은 없던 것 같은데. 당신 어디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지 아무래도 이상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시간 지나 후회하지 말고 이제 각자 인생 사는 거니 신경 쓸 사람 없고 내 건강 내가 챙기는 게 최고지. 요 앞에 병원 있네. 들려서 건강 좀 체크해봐. 됐어, 뭘 가봐. 그냥 요즘 예민해서 그렇지. 끝이 안 좋아도 결국 이혼이니 뭐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 괜찮아. 마음 써준 건 고마운데 병원 안 가봐도 돼. 딱히 어디 아픈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한 달 사이에 당신 몸무게 거의 10kg 빠진 것 같아.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집에서 안 지낸 것도 아니고 이혼서를 접수했지만 아직 처리된 게 아니라 법으로는 나 당신 마누라야. 잔말 말고 병원에 들러 피 검사라도 해보자. 결과는 나중에 나와도 피만 뽑으면 되니까 금방 하잖아. 잔말 말고 따라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합의 이혼이라도 4주의 조정기간이 있더라고요. 속 시원한 거 반, 씁쓸한 거 반으로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제서야 한 달 사이 많이 수척해진 남편이 보였어요. 원래 몸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정말 반쪽이 될 정도로 홀쭉해졌더라고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도 신경 쓰던 일이 하나씩 정리되니 그동안 눈에 안 들어왔던 남편 모습이 들어오며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법원 앞 내과가 있길래 가보자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피검사만 해도 여러 가지 수치로 신체 이상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거라도 해보자는 심산이었어요. 사실 조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합의해서 이혼을 진행했던 터라 4주 후에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될 뿐 사실 지금부터 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피검사라도 해서 혹시 모를 위험성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내 마음도 편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안녕을 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잔인했습니다. 간암 말기였거든요. 피검사를 했는데 간암 표지자 수치가 이상했어요. 이게 간암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라 간암을 의심한 거죠. 진행 정도와 수치가 반드시 비례한 건 아니지만 소견상 그렇다는 걸 받아서 정말 검사를 시행했어요. 정밀 영상 진단을 받아본 결과 말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미 주변 장기까지 전이되어 손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과를 듣는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남편도 결과를 전해주었지만 저를 잡는다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시연아, 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대. 이럴 줄 알았다면 너 방패막이로 삼지 말걸. 마지막까지 너무 안 좋게 기억되는 것 같아 좀 그러네. 아니다. 오히려 잘 된 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오히려 네가 힘들었을 것 같아. 법적으로 남남 되니까 내 힘든 모습 안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 잘 지내. 알았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못하는 이유가 저라고 이야기하며 저를 방패막이 삼을 땐 그렇게 밉더니 막상 가난 말기로 살 날이 얼마 없다는 소리를 담담한 척 말하는데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흐를 것 같이 눈시울이 빨갛게 되었다. 다시 괜찮아졌다 반복하는 걸 느끼면서 울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눈물바다를 만드는 건 서로를 위해 좋을 게 없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이혼하게 된 계기가 서로에게 상처였는데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나쁘게 기억되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죠.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니 받고 확실하게 끝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하라고 당신 아들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났고요. 정말 나쁜 마음이지만 아들 아픈 소식 듣고서 저에게 어떤 당당한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쩐 일이세요? 시연아, 너네 이혼한다며? 아니지? 내가 지난번 화나서 했던 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혜민이 가남이라며. 살 날 얼마 안 남았다며. 이렇게 떠날 사람 앞에 두고 이혼하면 어떡하니? 그래도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이혼하면 남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 남편 아프니 버린다고 내팽개친다고 얼마나 널 욕하겠니? 말이야 바른 말로. 나는 내가 한 말이 있으니 혹시 그것 때문인가 싶지만 어디 속마음 모르는 사람들이 갔니? 시연아, 내가 미안했다. 혜민이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했던 소리야. 다 큰 아들인데 병원에서 아파 누워있으면 병가는 애미가 하는 게 편하겠니? 그래도 살 썩고 부대끼고 살았던 마누라가 더 편하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마무리해주는 게 네 마음도 더 편한 거 아니니?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혜민이 얼마 남지 않은 삶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병관도 좀 해줄 수 있지? 그치? 시어머님은 끝까지 이기적이었어요. 남편이 제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닌 자기 부모를 빌미로 당신의 아니만 생각하더니 시어머님이 딱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닮는다더니 그 뻔뻔함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며느리게 하는 단어들이 참 천박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부부관계시 위로 올라가라 살을 부대끼고 살던 마누라 이런 단어를 낯뜨겁게 어디 며느리게 할 소린가 싶었거든요.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에게 저런 단어를 사용하며 당신 아들을 돌봐달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막말로 이혼하는 마당에 돌봐줄 이유는 없죠.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 치부를 들쳤다면 들쳤다는 말이 어우러질 정도로 정말 바닥까지 까고 헤어지는 건데 여기서 더 힘든 꼴을 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그건 태민 씨가 원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아끼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돌보셔야죠. 요즘은 호스피스 병동도 잘 되어 있고 간병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태민 씨 들었던 보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힘들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살 섞은 부부보다 4배 아파 난 자식이니 저보다 어머님이 더 살갑게 아들 챙기실 수 있잖아요. 아무렴 살 섞어도 이렇게 법원 갔다 오면 남인데 피를 섞은 천령과 같을까요? 남은 남이지 저한테 힘든 모습 안 보여주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병원 안 가려고요. 그게 태민 씨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 살을 섞고 산 세월 무시 못하나 봐요?
태민 씨 보험 수혜자 명이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태민 씨가 마지막으로 저랑 헤어지면서 녹음해서 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 헤어지고 잘 살아야 네 마음도 편할 텐데 아파서 먼저 떠나면 네 마음도 편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라도 너 남은 인생 편하게 해주고 싶다. 사정사정해서 저도 받아주려고요. 혹시나 어머님이 태민 씨 잡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외롭지 않게 보내주려면 마음 편히 해주는 게 좋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드님 병간호 잘해주세요. 예, 시연아. 예, 미안하다잖니. 시연아, 듣고 있는 거지? 저도 제 할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당했던 수모 갚아주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한 가지 말하면서도 마음 아팠던 건 전 남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씁쓸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고 저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시어머니께 한방 속 시원하게 날리고 싶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 저를 만나 가난 말개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보험 수혜자 명의를 다 제 앞으로 바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저를 찾는 시어머님에게 한방 먹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죠.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자식 잃은 슬픔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수혜자가 저였지만 정말 신랑이 먼저 떠난다면 시어머님에게도 어느 정도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보다 모든 보험의 수혜자가 지금 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시어머님은 속 터지실 테니 폭탄 투어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회유하기 위해 미안하다는 문자를 수도 없이 보내세요. 물론 전 대꾸하지 않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찾아뵙고 마음을 쌓았던 응어리도 풀고 깨끗하게 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연 먼저 보내요.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를 하나 둘씩 풀어가야 나중에 시어머님을 만났을 때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마음 다잡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끝 마무리까지 잘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제 모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할게요.